오늘 테슬라 주가가 다시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목감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공지능 음성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0월 1일에 기록했던 이전 최고가 459불 46센트를 돌파하며 460불 55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당장의 실적, 특히 다가오는 두 분기, 특히 내년 1분기의 실적만 고려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 휴머노이드 시대까지 염두에 둔다면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전혀 놀라운 수준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의 환희의 순간은 짧고 그 고점을 다시 찾아가는 고통의 시간은 길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마저 기꺼이 포용하는 이유는 때로는 그 환희의 순간이 전고점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5배, 10배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승이 5배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다시 찾아올 도정의 순간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투자자만이 다가오는 5배, 10배의 진정한 상승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투자 시장에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상승 역시 이 투자 철학에 공감하고 함께할 준비가 된 분들만 동참하는 것 같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더 큰 상승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지금 테슬라는 여러 핵심적인 이벤트들과 우호적인 대외 환경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안팎의 주요 소식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우호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대한 항만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테슬라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무역 환경 개선은 테슬라의 마진 회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동시에 다가오는 12월 10일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은 한 단계 인하에 해당하는 25b포인트 인하 확률을 99.5%로 두 단계의 인하인 50pp 확률을 0.5%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 전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테슬라 역시 인도량 감소 및 주가 조정이라는 상응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자동차 산업 전반과 테슬라 모두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핵심 이벤트 소식입니다. 바로 다음 주 11월 6일은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요 안건인 일론 머스크의 보상안과 테슬라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에 대한 투자가 예상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테슬라의 장기 가치를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테슬라가 시장의 집중적인 관심을 좋은 의미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과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전 보상안을 전기차 시대를 열며 현실화시켰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영업이익과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일론 머스크 보상안 역시 그 목표가 매우 도전적입니다. 일론이 보상을 받기 위한 최소 시총은 2조 달러이며 모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총 8.5조 달러와 영업이익 4천억 달러를 달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치는 다시 한번 일론이 테슬라의 주가 5배, 10배를 이끌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크게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보상안 통과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하던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홈은 사이버캡에 대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로빈 덴홈 의장은 규제 당국이 요구한다면 테슬라는 사이버캡에 운전대와 페달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운전대가 필요하다면 운전대와 페달을 넣을 수 있다고 직접 언급하며 사이버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이지만 시장 진입과 규제 승인을 위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는 제일 원칙 사고방식을 통해 이 세상을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중간 변화 과정에서는 세상의 변화 속도가 일론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구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도기적인 구간에서는 일시적으로 운전대와 페달이 존재하는 사이버캡이 출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오스틴 지역에서 서비스 영역 확장을 또다시 진행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보면 이제는 오스틴 도시 내부분을 커버하는 상황이 되었고, 경쟁사인 웨이모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확장성이라는 것은 일반 테슬라 차량에서 구동되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통해 이미 증명이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를 통해서도 이 확장성이 또다시 명확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실적 발표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처럼 안전운전자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미 명확한 자율주행의 압도적인 선두주자를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최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인 버전 14.14 4.4의 추가 배포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배포까지 진행된 상황이며 몇몇 소수의 인플루엔서에게만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의 개선과 함께 배포의 폭 역시 넓어졌다는 것은 테슬라 자율주행 능력에 대한 내부적인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강력한 행보 속에서도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우버의 대규모 협력도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버와 손을 잡고 2027년부터 로보택시 10만 대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레벨4 자율주행 차량단을 구축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는 차세대 로보택시 및 자율배달 차량단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AGX 하이페리온 10 자율주행 차량 개발 플랫폼과 레벨4 자율주행에 특화된 엔비디아 드라이브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우버의 모빌리티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합니다. 하이페리온 10은 모든 차량을 레벨4 준비 완료 상태로 만들 수 있는 표준 생산용 컴퓨터와 센서 구조를 제공하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떤 호환 가능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더라도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우버는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선별하고 처리하기 위해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 기반의 인공지능 데이터 팩토리 구축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우버가 전 세계 승객 호출 네트워크에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드라이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스텔란티스, 루시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 역시 승객 이동 서비스를 위해 하이페리온 10과 호환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테슬라 외의 다른 기업들도 매우 도전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과거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역시 모방 학습을 통해 인간 최고 기사인 이세돌 9단을 꺾은 다음에야 순수 인공지능끼리의 경쟁을 통한 강화 학습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처럼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유저들의 방대한 주행 움직임을 바탕으로 인간보다 뛰어난 주행 능력을 거의 달성한 지금에야 강화 학습을 위한 월드 시뮬레이터를 만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 거쳐야 할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모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보적인 데이터를 가진 곳이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사람 수준의 자율주행을 현실화하는 곳이 역시 테슬라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도는 걷기도 전에 하늘을 날고자 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보상안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진행된다는 소식입니다. 과보 테슬라 주주를 위한 판결이라는 명목하에 일론의 보상안을 취소시키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테슬라로부터 사실상 주주 돈인 1억 7,600만 달러를 가져가게 했던 희대의 비상식적인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주를 떠나는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델라웨어주 법원이 상식이 통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움, 야외 활동 시에는 충분히 따뜻하게 준비하셔서 저처럼 감기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